중국과 일본 전체 공격 가능한 현무-5 미사일 개발한다. 드디어 미사일 제한 지침이 완전 해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사일 무게와 사거리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제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미사일 협정 폐지는 지난 2018년 사거리 800km까지 무게는 무제한으로 이끌낸 것이 이어 이루어졌다. 사실 사거리 800km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3000km 이상의 미사일을 확보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무게를 조금만 줄이면 가능하고 또한 개발하면서 800km까지만 개발하고 말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미사일 제한 해제의 기술적 의미. 우리나라는 미사일 제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사일 연구에 집중했다.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 기술을 접목해서 발전시킴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미사일 분야에서 강국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의 현무3는 1500km 떨어진 곳의 목표 건물의 층수와 창문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도 빌딩 옥상을 통해 들어가서 원하는 층에서 폭발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기술이면 세계 정상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사일 관련 모든 제한이 해지됐다. 따라서 1. 앞으로 지구상 어느 국가라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핵탄두, 생화학 탄두, 우라늄 탄두 등의 탄두를 마음만 먹으면 장착할 수 있게 되므로 강력한 공격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드론 또한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 드론이라고 하면 소형 드론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한 공격 드론은 미사일 협정으로 묶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공격용 무인기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우주발사체 등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발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SLBM 능력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넘볼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였나? 먼저는 미사일 사거리 협정은 문재인 정권의 공로다. 800km 기지 늘린 것도, 국방비 증액으로 미사일 연구를 지원한 것도, 그리고 미사일 협정 완전 폐지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다. 보수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고 잘한 것은 잘하였다고 칭찬할 줄도 알아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이 미사일 협정을 폐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사일 협정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미국과 우리의 적국인 북한과 중국은 사거리 제한이 없다는 점과 우리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은 이제 미래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이다. 현무-5 탄도미사일은 언제 개발하나? 현무-5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탄두 중량은 4톤으로 예상한다. 탄두는 중금속인 우라늄 탄두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미 개발은 완료하였고 시험 발사만 남았다고 한다.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거의 개발하였을 확률이 높다. 현무-4의 경우도 개발 계획이 나오고 불과 한 달 만에 시험 발사하였다. 이는 이미 개발을 끝내놓고 미국이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기만 기다렸다는 증거다. 현무-5도 사실상 개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거리 3000km면 중국과 일본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핵무기는 아니지만 무지막지한 파괴력으로 최소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중국의 모든 기반시설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중국이 설령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중국은 국가 전체가 파괴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단순히 미사일 사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KF-21에서 보듯이 국가 전체의 실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모든 정치권과 정부는 힘을 국력을 모아 미사일 개발과 의성 개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우리가 만든 군사위성이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미사일을 세계 어느 곳이든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군사적 패권 국가가 된다. 2. 미사일 지침, 족쇄, 풀리는 현무 탄도탄, 저위력 핵무기, 버금갈까? 문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묵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의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 우리의 안보 전략에 맞는 미사일을 사거리 탄두 제한 등의 성능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당면 과제인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거리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중 접경 지역, 서해 등을 통한 중국 개입 위험을 최소화하는 확전 통제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42년간 얽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맺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1978년 배꼽 미사일, 현재 명칭 현무-1을 개발하자 미국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1979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고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에 서면 동의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바로 이 서면 동의를 의미한다. 정식 국가 간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 문서 형태도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암묵적 규제처럼 돼버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이후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각각 한 차례씩 지침이 완화됐다. 김대중 DJ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8년 8월 북한이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 로켓을 발사하며 미사일 위협을 늘려가자 이듬해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우리나라가 제작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300km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개정됐다. 이명박 MB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자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지침의 2차 개정이 실현됐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각각 최대 800km와 2T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최대 허용 탄두 중량은 사거리에 반비례시키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 적용됐다. 최대 사거리 800km 적용 시엔 탄두 중량을 기존대로 500km 이하로 제한하되 사거리를 500km로 줄이면 중량 제한은 1T.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리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엔 해당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성과를 냈다. 우선 취임 첫 해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미정상은 이튿날 전화통화를 통해 탄두 중량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 했다. 이어서 2020년에는 4차 개정이 이뤄져 민간용 로켓의 경우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렸다. 그러나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규제는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한미가 이달 22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아 마지막 남았던 규제인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적용 제한 규제까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점점 강해지는 현무 탄도미사일의 현 주소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처럼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에 기반의 성능을 높인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들을 연이어 개발했다. 우선 2차 개정에 힘입어 현무-2 시리즈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이 중 현무-2A는 사거리 300km, 현무-2B는 사거리 500km, 현무-3B는 사거리 800km로 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최대 2T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최대 4T까지도 탑재하는 수준의 기술이 확보됐다는 풍문도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3차 지침 개정에 근거해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해당 탄두에는 무거운 중금속을 대거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